동그라미 2번. 그러나 이미 유무죄 면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유무죄 면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해요. 기판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다툴 수가 없어. 어? 두 번 재판할 것도 아니야. 이제 끝인 거야.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 이상 끝인 거야. 그래서 유무죄 면소 판결이 확정되면 이 기판력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도 두 번 재판 안 받기 때문에 괜찮아요. 불처벌됩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거짓말하네. 끝끝내. 그러면 위증죄를 처벌받습니다. 그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뭐 형법 시간에 많이 나오는 판례인데 별표 쳐보시고 별표 쳐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 받았다고요. 확정 판결 받게 되면 설명드린 대로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한다. 두 번 재판은 이제 안 받는다고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요.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네가 지금까지 시종일관 거짓말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괜찮다고요. 뭐 가중처벌되거나 하는 거 아니야.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는데, 사실대로 진술할 때가 됐는데, 근데 거짓말해. 공범 사건에서 사건이 소송 절차가 분리가 되어서 나는 이제는 깜빵에 가서 형을 살고 있어요. 이런 얘기야. 뭐 굳이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 자, 봐요. A하고 B가 지금 강도상해의 형법 시간에 있는 내용이죠. 공범입니다. 공범. 그런데 요 B가 먼저 붙잡혔어. 먼저 기소가 되었어. 그래서 여기서 재판이 확정됐어. 그래서 예를 들면 징역 5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여기서 지금 B가 복역 중이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요 A가 잡힌 거야. 체포가 된 거야. 한 2, 3년 꼭꼭 숨어 있었다는 거죠. A가 여기서 체포가 되어서 여기서 기소가 됐어. 기소. 플러스 기소가 된 거야. 지금 재판 중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사건이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B라는 사람은 요 재판 날짜에 증인 출석할 수 있다니까. 증인 출석. 이해되시나요? 증인 출석했다면 봐봐요. 나는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 그래서 징역 5년 받고 깜빵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나는 재판이 완전 내 사건은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공범 사건에 나와서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했다. 그래, 너가 너 사건에서는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했어. 근데 그게 판사에게는 안 통했던 거야. 판사는 꿰뚫어 보고 있는데 이 새끼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징역 5년 매겼죠. 그래, 근데 그게 겁나서 아씨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제 이실 짓고 얘기하면 내가 옛날 받았던 5년에다가 이거 재판 판결 뒤엎고 내 10년 때리는 10만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돼. 근데 이놈이 그게 겁이 나니까 이 법정 공범 사건에 나와서 또 거짓말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또 허위 진술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이게 위증죄가 되는 거야. 위증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공범 사건, 내가 받은 사건 5년에다가 위증죄 추가되는 거야. 그럼 형을 위증죄 사건이 1년이라고 하면 2년 받는다고 치면 2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등신이 아니지. 법을 모르면 당연히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 판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보통 대부분의 사람은 다 이 B 입장 아닐까?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판결이 확정됐다면 이제는 기판력 때문에 두 번 재판받을 일이 없다.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는데 여기 나오죠? 말할 때가 됐는데 거짓말했다면 위증죄가 된다는 거예요. 요 내용은
이제 형법 시간에 나오는 아주 중요 사건인데 제가 형소법 시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판례 나옵니다. 아주 별표죠. 똑같아요. 유죄 확정 판결이 뭐 유죄든 무죄든 간에 확정되면 이제는 기판력 때문에 다시 재판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증인이 법정 나와서 증언을 해야 돼요. 증언 거부가 안 돼요. 그래서 확정된 사람이 피고 사건에서 증언할 당시 선생님 아까 재심 그 재심일 경우는 또다시 재판하지. 재심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야. 왜 마찬가지일까요? 왜 이게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증언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그럴까요? 재심이라는 것이 봐봐요. 재심이 유죄가 나온 사람이 재심 청구하는 거지 무죄가 나온 사람이 왜 재심을 청구합니까? 그치? 그러니까 재심 대상이 되는 것은 유죄 판결 나온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한다고. 그러면 유죄 판결 나온 사람이 유죄의 확정 판결 나온 사람이 재심을 청구하면 무죄를 바라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재심에서는 이 원심보다는 무겁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재심이 행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두 개 중에 하나 나오는 거지. 판결이 뒤집어지든 아니면 진짜 무죄가 나오든. 근데 여기서 재심 판결을 한다고 해서 유죄 플러스 가중처벌 됩니까? 뭐 유죄가 뭐 1년 나왔으면 여기서 너 이놈 재심 청구 안 해도 될 것인데 왜 또 재심을 해가지고 국가 세금 낭비하냐? 너 이 괘씸죄 걸려가지고 1년 플러스 알파 때립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똑같게 종전 판결대로 유지하거나 아니면 진짜 무죄가 나온다니까요. 그치?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중처벌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논리는 여기랑 똑같단 말이지. 그치?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판력이 나왔다고 하면 형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는 진실을 말해도 처벌받지 않아요. 재심 청구해도 마찬가지. 재심 청구해도 원심보다는 무겁게 처벌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그래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니까. 근데 왜 거짓말하냐 개놈 새끼야.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이때도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좀 확인을 해 두시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유죄 확정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확정된 사건에서 증인 출석해서 허위 진술했지? 그러면 설령 고부지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피고인에게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거부할 권리가 없는데 고지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증인신문 절차상의 잘못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헛소리하면 위증죄를 처벌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중요합니다. 특히 1번이 중요해요. 1번이 아주 중요해요. 색깔 칠해 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자, 업무상 비밀입니다. 자,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그리고 쭉 보시고 종교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 비밀에 관련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끊고 각자에 나와 있듯이 이것은 제한적 열거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자는 이 조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굳이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눈탱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승낙이 있다든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가 됩니다. 자, 증언 거부권 고지입니다. 증인이 148조, 149조 앞에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에 해당될 때에 재판장은 신문 전입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만 됩니다. 즉 고지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증언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그때 그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학설과 판례가 갈리는데요. 학설은 볼 필요 없고 판례 체크합니다. 판례는 이 경우에도 즉 고지하지 않고 했더라도 우리 판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뭐하고 비교하셔야 되냐면 우리 형사법 1에서도 배웠듯이 진술 거부권 배웠죠. 이 진술 거부권이고 여기는 증언 거부권입니다. 진술 거부권 불고지의 효과 어떻게 됐습니까? 효과는 증거 능력 없죠. 증거 능력이 없다. 이건 위법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 위수증, 위법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중대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증언 거부권 고지는 이 진술 거부권 고지와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라 하더라도 즉 증언 거부권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그 증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다? 증언 거부를 고지하지 않는다 했을 때 적으세요. 이건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 이거예요. 중대한 위법이 아니지만 진술 거부권 불고지는 중대한 위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출제 많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이 그러면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했을 때 위증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체크하시고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증례 수뢰 사건으로 기소되어 공동 피고인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중에 분리가 되면 증인될 수 있다 했죠? 그쵸? 이것은 이제 대항범이라 그랬습니다. 공동 피고인 되는 거죠. 공동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분리되면 증인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거짓말했죠. 그랬을 때 판례는 위증죄가 되지는 않는다. 자, 됐나요? 원칙적으로 위증죄가 안 되는데요. 예외가 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자,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없을 때는 그때는 위증이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꺽쇠 1번입니다. 자, 증인신문 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 이 규정이 뭡니까? 증언 거부권 고지잖아요. 증언 거부권 고지 규정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될 때에는 증인이 허위로 진술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앞에서 했지? 바로 기억에서 했습니다. 자, 끊고. 다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그때는 위증죄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자, 그럼 원칙은 뭘까? 증언 거부권 고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허위 진술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그런 게 있었어? 야, 그럼 얘기를 해주지. 왜 그런 거 나한테 안 해줬어? 나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허위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위증죄가 안 되는데 그게 원칙인데 근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친구가 고지 받았더라도 난 똑같이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이야 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난 똑같이 허위지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증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 해야 하지 않는다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난 그런 걸 고지받았다 할지라도 난 똑같이 거짓말 할 건데 뭐. 그랬을 때는 위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것을 같이 받으시고 결론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고지받지 못했어요. 자, 못했다는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을 때에는, 그치? 장애가 초래되었을 때는
위증죄가 되지를 않는다. 됐나요? 근데 초래가 안 되었어. 안 되었다면 그때는 위증이 됩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장기가 초래가 됐단 말은 뭔 말이야? 그런 게 있었어? 나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야, 그런 거 있었으면 난 진짜 거짓말 안 했지.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위증죄가 안 되지만 그거 받았다 하더라도 난 여전히 거짓말 했을 거야. 라고 하면 장애가 초래가 되었다고 볼 수가 없겠죠. 요 끝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표현들 잘 받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판례죠. 별표를 여기 박아두시고 여기 박아두시고. 자, 동그라미 3번. 자, 포기하고 헛소리하면 어떻게 되냐? 그건 당연히 위증이 되죠. 그 옛날부터 줄곧 유지가 되어 온 판례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포기하고 헛소리 해대면 위증죄가 된다. 자, 행사 포기. 자, 증언 거부권은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포기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주신문에 대하여 증언한 후에는 반대 신문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죠. 그만큼 반대 신문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만약 거부하는 자는 그 거부 사유를 소명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비용 청구권 가볼게요. 자, 소환받은 증인 같은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비, 일당, 숙박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칙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사나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예외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